9단원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인데요. 자, 문제 풀기 전에 기본 개념 조금 적어줄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요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물론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요. 우리 근의 공식 쓰면은 근 구할 수 있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따로따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 플러스 버전을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버전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자, 얘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얘네 둘을 더해보겠습니다. 알파랑 베타를 더해볼게요. 그러면은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분자끼리 더하면 되겠죠. 2a분의 자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는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b가 돼요. 이를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게 돼요. 자, 요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요. 두 근을 더한 거는요. 마이너스 a분의 b래요. 그런데 a랑 b가 과연 무엇인가? a는 x제곱의 개수고요. b는 x의 개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해 볼 거예요. 알파랑 베타를 곱해 볼게요. 자, 분모는요. 2a랑 2a를 두 번 곱하니까 4a 제곱이 될 거고요. 분자는 합차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b에 제곱하니까 b제곱 빼기 자, 루트 제곱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b제곱은 사라질 거고요. 남은 거는 4a 제곱분의 4ac가 남게 돼요. 그래서 얘도 약분을 해보시면요. a분의 c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자, 이거는 또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래요. a는 아까 뭐였죠? 최고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였어요. 그 다음에 c는 상수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일단 마이너스 붙이시고 a분의 b 하시면 됩니다. 두 근의 곱은 그냥 플러스 a분의 c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9-1번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3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먼저 구해 놓으세요. 두 근각계수와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4라는 값이 나와요. 이제 이런 거는 많이 풀다 보면은 머릿속으로 암산이 될 거예요. 다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였죠. 1분의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가지 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1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에요. 요거는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죠. 곱셈 공식 변형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예요? 16 더하기 6이라서 22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되시나요? 자, 2번입니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에요. 이건 우리 앞쪽에서 배운 곱셈 공식 변형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한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요런 식들은 조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입에서 술술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베타가 또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또 곱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64 더하기 94 36이니까 답은 10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3번이에요. 알파 5제곱, 베타 5제곱. 요거는 공식이 있진 않거든요. 공식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1번, 2번에서 구했던 결과를 이용을 좀 할 건데 보세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랑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한번 곱해 볼게요. 전개를 해야 되겠죠. 전개를 하시면은 알파의 5제곱이 나와요. 일단 비슷한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세제곱. 그다음에 베타 제곱,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5제곱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알파 5제곱과 베타 5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 필요 없는 얘네들을 왼쪽으로 이제 이항을 시킬 건데 그냥 이항시키지 말고 제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묶으면은 요거 알파 더하기 베타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넘겨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한 거,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더한 거, 요게 이제 왼쪽에 있었던 애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번에서 구했던 값이 22죠. 그 다음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100이에요. 그럼 여기서 빼는 거야. 자, 근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얘는 우리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가 될 거고요. 다시 곱하기 4가 되겠네요. 그래서 2200 빼기 36 요거 계산하시면은 2164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 요거를 구하래요. 근데 이거를 바로 구할 수는 없고요. 우리 제곱을 먼저 구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 절대값을 제곱한 거랑 그냥 알파 빼기 베타 제곱한 거랑 똑같죠. 어차피 부호는 플러스로 될 테니까.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용을 하려면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요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16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은 16 더하기 12라서 28이 돼버려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는 제곱한 게 28이기 때문에 제곱하기 전에는 루트 28이 되겠죠. 그래서 2 루트 7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원래는 제곱을 풀 때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나오지만 얘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은 나오지 않습니다. 5번이에요. 알파 빼기 3베타 베타 빼기 3알파. 자, 요거는요 일단 전개를 먼저 해볼게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제곱 더하기 9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요 우리 10 알파 베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돼버려요.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30 될 거고요.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한 거는 22였었죠.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22가 돼버려요. 즉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6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96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6번입니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분모가 다른데 더해라. 통분하란 얘기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돼버려서 바로 답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이에요. 베타 제곱분의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베타. 이것도 통분합니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분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마 3의 제곱이라서 9가 될 거고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2번에서 구했죠. 100으로. 그래서 9분의 10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유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죠. 약분하면 2 나오죠. 이런 거 이제 계산되시면 암산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것도 그냥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x제곱의 개수를 잘 보셔야 돼요. 자, 1번. 일단 알파 베타를 묶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가 돼버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 간단하게 구했고요. 자, 2번입니다. 전개 한번 해볼게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여기 이렇게 플러스 돼버리겠죠. 여기 위에다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한번 구해줄게요.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한 거였죠. 그래서 4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하면은 없어지면서 플러스로 바뀌고 7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바로 넣어볼게요.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은 4분의 9가 될 거고요. 4분의 9 마이너스 제곱 더하기 제곱은 7이었고요.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 계산해 보시면요. 4분의 9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5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은 전개하겠습니다. 4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제곱 그 다음에 2베타 제곱 나오니까 2로 묶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한 번 더 나오겠네요. 즉 5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럼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배의 제곱 더하기 제곱은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5 플러스 14가 되겠네요. 2분의 13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또 분배합니다.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랑 알파분의 1 더하면 1 나오고요. 베타분의 1 베타 곱하면 또 1 나오죠. 그럼 2가 나오겠고요.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이 되겠어요. 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다음 플러스 2,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역수죠.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좀 귀찮지만 통분하겠습니다. 6분의 마이너스 9 더하기 1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이런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요것도 통분해야 돼요.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분의 자, 알파랑 알파 더하기 1, 베타랑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자, 분배합니다.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분의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뒤에 베타 제곱 보이시죠? 다시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되겠죠? 플러스 1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은 7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을 해보면 3이니까 2분의 3분의 9가 되나요? 그래서 3이랑 9는 이렇게 3으로 약분이 되고요. 답은 6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이에요. 얘도 통분할게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제곱 더하기 제곱을 알고 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얘는 인수분해 공식 한번 써볼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의 제곱하고 분모는 알파 베타. 자, 그러면요. 알파 빼기 베타를 일단 우리가 구해놔야 돼요. 위에다가 살짝 구해볼까요? 알파 빼기 베타. 얘는 근데 한 번에 못하고 제곱을 해야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4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얘는 약분해가지고 계산하면은 10이 나오네요. 10. 그러면은 알파 빼기 베타는 어떻게 돼야 돼요? 루트 10 이러면 안 됩니다. 풀마 루트 10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알파 빼기 베타가 풀마 루트 10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은 7이었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어요. 7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분모도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조금 복잡하죠? 일단 이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풀마 루트 10은 일단 그대로 두시고요. 오른쪽에 괄호에 있는 것만 계산을 하면은 곱하기 2분의 11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분모에 둘 다 2분의 어쩌고 있으니까 2를 곱해서 이 분모를 없애주세요. 자, 그러면은 앞에 부호 보이세요?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긴 뿔마.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면 플러스죠. 순서가 상관이 없거든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나와요. 그래서 뿔마를 써주시고 분모에는 3, 분자에는 11 루트 10 이렇게 적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문제 9-2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m의 값을 구하여라.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고요.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겠네. 이렇게 풀면 이제 틀린 풀이가 돼요. 왜냐면요. 문제에서 이렇게 풀려면은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이 모든 개수들이 다 유리수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없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섣불리 푸시면 안 됩니다. 조건을 확인하고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1번. 자,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3이고요. 다른 한 근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두근의 합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1 더하기 루트 3이랑 알파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보면 이 2차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해야 되죠. 그래서 2m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적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또 생각을 해볼까요? 1 플러스 루트 3이랑 알파를 곱해요. 그러면은 a분의 c니까 그냥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근의 곱에 있는 방금 쓴 식을 보면은 우리 모르는 문자가 알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알파를 먼저 구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주냐? 1 플러스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알파는, 근데 이렇게 써볼까요? 루트 3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유리화를 하는 거죠. 분모는 2고 2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 약분되니까 알파가 루트 3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가 뭐였죠? 다른 한 근이었죠. 그래서 아까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네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근이 그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다른 한 근을 구했고 우리의 최종 목적은 m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 방금 구한 알파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이 m은 1 더하기 루트 3에 다시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하고 1 없어지니까 2 루트 3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최종 답 m은 얼마다?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해볼게요.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와 있고요. 두 근의 b가 5대 3이다. 그러면 두 근을 5알파랑 3알파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 두 근의 합은 8알파겠죠. 근데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보면 마이너스 m이에요. 간단하네요. 자, 곱은요. 15알파 제곱이죠.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보면은 135예요. 그럼 여기에서 15랑 135가 약분이 이렇게 돼요. 알파 제곱은 9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알파는 뭐가 나와요? 뿔마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m을 한번 구해볼까요? 요 방금 나온 알파 뿔마 3을 요 자리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m은 8 곱하기 뿔마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뿔마 83 24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m이 뿔마 24래요. 그러면 m은요? 마이너스 24이거나 또는 플러스 24겠죠. 순서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뿔마 24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입니다. 되시나요? 자, 3번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근의 차가 2래요. 차이가 2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 중에서 두 근이 있는데 둘 중에서 작은 근을 알파, 그 다음에 큰 근을 알파 더하기 2라고 해볼게요. 이만큼 차이가 나죠. 자, 또 두 근의 합 써봅니다. 둘이 더하면 2알파 더하기 2인데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2m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두 근의 곱은요. 알파 더하기 2예요. 근데 얘는 얼마예요? 3이 되겠네요. 그러면 두 근의 곱에 있는 요 식에서 우리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고요. 3 넘어와서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하면요. 알파 플러스 3, 알파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3 또는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얘네들을 지금 여기 알파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야 되겠죠. 자, 근데 요거 정리를 해보면요. 마이너스 3을 먼저 집어 넣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m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하나 m 나오는 게 얼마예요? 2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2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m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m은 마이너스 2. 그래서 m은 여기도 뿔마 2. 이렇게 나오는 게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조건 잘 확인하고 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유제 2번도 해볼게요.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그럼 1 플러스 루트 2랑 다른 한근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할게요. 자, 두 근의 합 먼저 적을게요. 1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알파는 근각에서의 관계 요 식을 봐야 되겠죠. 2차 방정식을 m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적어봅니다. 1 더하기 루트 2랑 알파를 곱해요. 1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알파 먼저 구하라고 했죠? 루트 2 더하기 1분의 1 유리화 하면은 루트 2 마이너스 1. 그래서 다른 한근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금 구한 알파를 요 알파 자리에다가 집어넣죠. 얘를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m은 1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다시 루트 2 빼기 1, 이게 m이 된다고 했죠. 1 마이너스 1은 없어지니까 옆에다 최종 답 적어볼게요. m은 2 루트 2가 될 거고요. 다른 한근 알파라고 우리가 놨었죠.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은 요만큼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제 3번이에요. 자, 2차 방정식 나와 있고요.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가 되도록, 즉 알파랑 2알파 이렇게 두란 얘기죠. 자, 두 근의 합입니다. 합은 3알파.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바로 알파가 나오죠.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게 나오고요. 두 근의 곱 써볼까요? 2알파 제곱이에요. 2알파 제곱은 2분의 m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2분의 m은 2알파 제곱이니까 2 곱하기 4분의 1이죠. 그럼 얘 2분의 1 되나요? 그러므로 m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 4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또 나와 있고요. 두근의 차가 2가 되도록. 자, 그럼 두근을 알파랑 알파 더하기 2 이렇게 둘게요. 자, 두근의 합 2알파 더하기 2는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은 마이너스 2죠. 그러면은 알파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자, 두근의 곱 볼까요? 알파 더하기 2는 두근의 곱이니까 m 나오겠죠. 자, 그럼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m은 알파 곱하기 알파 더하기 2니까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 답은 0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3번 볼게요. 자, 방금 했던 근각에서의 관계를 쭉 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이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1번 A, B를 구해보래요. 일단 근각에서의 관계를 다 써봐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에서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그러면은 그냥 A 이렇게 되겠죠? 알파 베타는 B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에서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 두근의 합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냥 마이너스 B가 될 거고요. 자,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곱하면은 A분의 C니까 그냥 A 이렇게 되겠네요. 얘네들을 적당히 연립해가지고 A랑 B를 구해주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두 번째 있는 식 있죠, 여기. 얘네를 조금 정리를 시켜볼게요. 먼저 알파 더하기 베타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B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였냐면은 A였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A 플러스 B는 2다. 요런 식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여기 정리해볼게요. 알파 베타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1은 플러스 1은 A 되겠네요. 자, 알파 베타는 B였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A였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는 1이다. 이런 방정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네를 연립해주는 거예요. 자, 더하면 3A는 3이니까 A는 1이 나오고 그럼 B도 1이 나온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되시나요? 자, 2번입니다. 자, 그러면요. 2번을 풀기 위해서는요. 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이런 거 구하래요. 근데 알파, 베타가 근인 방정식이 첫 번째 방정식이었죠. 여기 첫 번째 방정식이 근이 알파, 베타였죠. 근데 그럼 첫 번째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x제곱에 마이너스 ax인데 a가 1이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x 될 거고요. 플러스 b도 1인데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요거의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였단 얘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여기 왼쪽에다가 우리 이 왼쪽에다가 x 더하기 1 곱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도 x 더하기 1 곱해봤자 0 되겠죠. 그러면은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였지만 그럼 알파 베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x 더하기 1을 곱한 요 x 세제곱 더하기 1, 요 방정식에다 알파 베타를 이렇게 대입을 해도 성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베타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0제곱 더하기 20제곱을 해야 돼요. 그럼 얘는요. 알파 세제곱이 6번이 제곱이 되고 2번이 남아요. 베타도 마찬가지죠. 베타 세제곱이 6번 반복되고 2번이 남아요. 자, 근데 우리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마이너스 1을 6제곱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6제곱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남은 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죠, 우리? A였단 말이에요. 근데 1이죠. 알파 베타는 B인데 B도 1이에요. 즉 둘 다 1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1의 제곱 빼기 2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괄호 2번의 최종 답이 되겠네요. 유제 5번 볼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와 있고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방정식 나와 있고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겠다. 세제곱 빼기 세제곱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근각에서의 관계 볼게요. 첫 번째 방정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A 나오겠죠? 알파 베타는 B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에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A고 알파 베타가 B잖아요. 그래서 A랑 B로 써볼게요. A 더하기 B는 2A 플러스 1. 여기서 방정식이 하나가 나오죠.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방정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A, B는 2다. 이런 방정식이 또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구해라. 요건데 요거 우리 곱셈공식 변형 써보면요. A 빼기 B의 세제곱 더하기 3AB 한 다음에 A 마이너스 B 한 번 더 곱하고 요거잖아요. 그럼 끝났어요.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하면 끝입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죠. 답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9-6번이에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번엔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두 근인 방정식이 이렇게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mn의 값을 구해봐라.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조금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두 실근이라는 거예요. 그냥 두 근이 아니죠. 실근이래요. 우리 실근이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거까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판별식 먼저 쓰고 시작을 할까요? 판별식을 먼저 쓰면은 첫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이기 때문에 m제곱 마이너스 4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m제곱이 4n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관계를 또 만족을 해야 된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근각에서의 관계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방정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m 나오고요. 알파 베타는 n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3m 나오고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4 곱하기 n-1 이렇게 되겠네요. 이 네 가지 방정식을 적절하게 연립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요 뒤에 거 먼저 볼까요? 자, 알파 베타가 n인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얘네는 우리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알파 베타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식이 n제곱은 4n-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풀어볼까요? 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4는 0이죠. 이거 완전 제곱식이에요. n-2의 제곱은 0. 그래서 n은 2다. 이게 이제 바로 나오게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을 또 구하러 가야 되는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였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m이니까 m제곱.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n이었는데 n은 2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돼버려요. 요게 3m이다.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4는 0이죠. 인수분해하면 m-4 m 더하기 1은 0. 그래서 m은 4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과연 얘네가 답이 되겠느냐인데 우리 아까 체크해야 됐던 거 있었죠. 여기 위에 판별식 m제곱은 4n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봐봐요. 그럼 m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n은 2라고 정해졌으니까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m은 4라면은 16이니까 가능하죠. 근데 m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마일의 제곱은 1인데 1이 8보다 크거나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m-1은 안 되고요. m은 4, n은 2 이렇게 써주는 게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기본 9-4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조금 길게 나와 있고요.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의 공식 이용하려면요. 식 정리 먼저 할게요. 자, p는 x제곱,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 가지고 있는 게 4xy랑 마이너스 2x 있잖아요. 2로 묶을게요. 그럼 2y 마이너스 1에 x 이렇게 될 거고요. 나머지 4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근의 공식 쓰려면 2차 방정식이 돼야 되니까 는 0 이렇게 써놓고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근의 공식, 짝수 근의 공식 먼저 써볼게요. x는 짝수니까 1분의 안 써도 되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에다가 뿔마 루트 쭉 길게 쓰시고 자, 2y 마일의 제곱 빼기 ac죠? 4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그대로 써놓고
이 루트 안에 보세요. 4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없어져요. 그럼 1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1 플러스 3으로 바뀌어서 루트 4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뿔마 2 이렇게 돼요. 정리 조금 더 하면요. 마이너스 2y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잖아요. 그럼 플러스 3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근을 하나 이렇게 지금 근을 두 개를 구한 거죠. 얘네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p는 어떻게 되냐? 얘네 둘이 근이기 때문에 x하고 근이면 부호를 바꿔서 써주면 되죠. 플러스 2y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번 답이 될 거고요. 자, 2번 볼게요. 2번. 자, q라는 또 방정식이 있는데 x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대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보세요. 제가 정리를 한 다음에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q는 x제곱에 여기 4xy 플러스 2x 있으면 2로 또 묶어서 2y 더하기 1에 x 될 거고요. 나머지 3y제곱 더하기 3y 더하기 k 이렇게 하고 는 0 만들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근해 공식을 쓰는 거죠.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짝수근해 공식 쓰면요. 마이너스 2y 더하기 1 하고요. 뿔마 루트 다시 2y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빼기 3y제곱 더하기 8y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근이 되기 때문에 1번에서 했던 것처럼 뭐 q는 x 빼기 한 근, 다음에 x 빼기 또 다른 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이 둘이 몇 차식이 돼야 된다고요? 1차식이 돼야 된대요. 1차식. 근데 우리 루트 같은 게 다항식 안에 들어있으면은 식 안에 들어있으면요. 루트 안에 이렇게 모르는 문자 뭐 y나 k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식에 있으면은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루트가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루트가 사라져야 돼. 이렇게 루트 안에 y 어쩌고저쩌고 k 이런 거 있는 거는 뭐가 아니다? 다항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가 사라져야 돼. 루트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가지고 우리 완전 제곱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루트 안에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 되면 이렇게 루트가 사라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근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중근은 가지면은 판별식이 뭐다? 0이다. 요걸 하란 얘기예요. 결국에. 되시나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 상수 k의 값을 구하는 거지 인수분해를 실제로 하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루트 안에 있는 식 있죠. 얘를 정리를 해가지고 또 판별식을 한 번 더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4y제곱 이 루트 안에 있는 요 식 있죠. 요 식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4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k 되겠죠. 그래서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1 빼기 k는 0 요렇게 방정식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두고 여기에서 또 짝수 판별식을 하시면 돼요. 4분의 d는 절반의 제곱 4 빼기 ac죠.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k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래야지 완전 제곱식이 돼서 루트가 사라져요. 그러므로 k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항상 이렇게 하기 귀찮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뭐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뭐 어떤 상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으면요. 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일단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한 다음에 판별식을 한번 해요. 판별식이 뭐냐면 그때 판별식이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판별식을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판별식에서 다시 판별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총 2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서 연습 한번 더 해볼게요. 유제 7번입니다. 자, 2차식이 얘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해라. 얘는 실제로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니까 정리할게요. 자,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y 플러스 x 있으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로 묶을까요? 그럼 5y 더 빼기 1에 x, 그 다음에 쭉 4y제곱 더하기 2y 빼기 2는 0. 얘는 짝수 근해 공식이 안 되니까 그냥 근해 공식 하겠습니다. x는 2분의 5y 마이너스 1 보호 바꿨죠. 뿔마 루트 하시고 5y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ac죠. 4에
4y제곱 더하기 2y 빼기 2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루트가 길어요. 자, 루트 안에씩 살짝 여기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가 그럼 25y제곱 마이너스 10y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16y제곱 마이너스 8y 그 다음에 플러스 8이에요. 자, 더하면 어떻게 돼요? 9y제곱 마이너스 18y 더하기 9 되겠네요. 9로 묶으면 y제곱 빼기 2y 더하기 1 되죠. 그래서 9에다가 y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옆에다가 이 밑에다 정리 다시 하면요. 5y 마이너스 1에 뿔마하고 루트 안에 있고요. 9니까 여기 3 곱하기 y 빼기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분모는 2입니다. 그래서 5y 마이너스 1에다가 뿔마 3y 마이너스 1하고 나누기 2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자, 근데 정리를 먼저 해보면요. 5y 빼기 1에 더하기 3y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하나는. 그럼 얘는 얼마예요? 8y니까 8y 빼기 4 나누기 2니까 4y 마이너스 2라는 답이 하나가 나오고요. 근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버전 5y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y 더하기 3이죠. 나누기 2. 자, 2분의 2y 더하기 2예요. 그럼 2로 나누면 y 플러스 1이라는 근이 하나가 나요. 근 두 개를 구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x에서 빼는 거야, 근을. 마이너스 4y 더하기 2 하나 있고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제 9-8번이에요. 2차식이 x, 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때 k를 구해라. 이건 실제로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판별식을 2번 한다 그랬어요. 먼저 식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에 얘는 x로 묶으면 y-1에 x 될 거고요. 마이너스 2y제곱 더하기 ky 마이너스 2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판별식 첫 번째 합니다. D1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그러면은 y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y제곱 더하기 ky 마이너스 2는 0. 정리할까요? 자, 여기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이고요. 플러스 8y제곱 마이너스 4ky 더하기 8이에요. 그래서 9y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2로 묶을 수 있죠. 마이너스 2로. 그러면은 2k 더하기 1에 y 더하기 9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가 다시 그러니까 이 식이 지금 루트 안에 있는 식인데 이 식이 다시 0이 돼야 되잖아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잖아요. 판별식, 두 번째 판별식. 이번에 4분의 d 써볼까요? 2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81은 0이다. 요걸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2k 더하기 1은 1의 제곱은 9의 제곱이니까 2k 더하기 1은 뿔마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k는 10 아니지 8 또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는 4 또는 마이너스 5다. 기본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쉬워요. 아예 두 근을 알려줬죠. 두 근으로 가지는 x관의 2차 방정식을 구해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개념을 먼저 봐요. 예를 들어서 두 근이 a랑 b였어요. 그럼 우리 식을 어떻게 쓰냐? x-a 하나, 그 다음에 x-b 하나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제곱에 전개하시면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a, b는 0이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줄 얘는 그냥 안 쓰는 거야. 한 방에 하는 거예요. 두 근을 더하세요. 둘이 더한 다음에 a랑 b를 더하세요. 더한 다음에 부호를 바꿔요. 그게 x의 개수가 돼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두 근을 곱하세요.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x제곱하고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x, 그 다음 더하기 곱은 0이다. 이렇게 바로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되시죠? 자, 바로 해볼게요. 1번. 자, 두 근의 합.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더하기 2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 루트 3 되겠죠. 그 다음에 곱은 둘이 곱하면은 3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합차 공식 이용해서.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x제곱에 합에다가 부호를 바꿔요. 마이너스 2 루트 3의 x. 곱은 그대로 마이너스 1은 0이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요. x제곱의 개수는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2번. 2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가지고 개수가 유리수다.
요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버전, 켤레 근 생각하시면 돼요. 2 플러스 루트 3이 또 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근의 합 4 나오고요. 곱은요. 4 빼기 3이니까 1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세우면 x제곱에 합에다가 부호 바꿔요. 마이너스 4x. 곱은 그대로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세워주면 끝입니다. 3번. 자, 2 플러스 i를 근으로 가지고 개수가 실수에 요것도 복소수인데 근이 복소수인데 허수인데 근이 허수인데 개수가 실수래. 그러면은 켤레 복소수 있죠. 2-i가 또 다른 근이 돼버려요. 자, 합 더하면 4 나오고요. 곱은요. 4 마이너스 i 제곱이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5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또 식을 세우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5는 0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끝납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유제도 바로 풀어볼게요. 자, 요 두 값을 근으로 가진대요.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 유리화부터 해주셔야 돼요. 자, 앞에 거 유리화합니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는요. 루트 3 더하기 루트 2 곱해야 되죠. 분자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3 빼기 2분의 3 더하기 2 루트 6 더하기 2 돼요. 그럼 1분의니까 5 더하기 2 루트 6이 되겠죠. 그럼 이 두 번째 거는 굳이 안 해봐도 두 근이 5 플러스 2 루트 6이랑 5 마이너스 2 루트 6 되겠죠. 똑같이 유리화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둘이 더해요. 더하면 10 나오고요. 곱하면요. 25 빼기 24니까 1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로 식 세워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은 0이다. 간단하게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9-10번이에요. 루트 2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고 개수가 유리수다. 그러면 켤레 근이 또 다른 근이 된다 그랬죠. 루트 2 마이너스 1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어디 부호를 바꿔야 돼요? 루트 앞에 부호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근을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세요. 자, 둘이 더해요. 더하면은 마이너스 2 나오고요. 곱하면요. 합차 공식 쓰면요.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자, 얘네들로 답을 쓰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런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제 11번. 3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가져요. 그리고 개수가 실수래. 그러면 켤레 복소수 3 플러스 i가 또 다른 근이 되겠죠. 둘이 더하면은 6 나오고요. 곱하면요. 9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10 나오겠죠.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은 0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기본 6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에 나와 있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 4, 알파 베타 1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1번. 다음 두 수를 근으로 가지는 얘네 둘을 근으로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하기 먼저 해요. 합. 둘이 더하면요. 3알파 더하기 3베타. 즉 3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라서 12가 합이 돼요. 자, 곱합니다. 2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더하기 2베타를 곱해요. 실제로 전개를 합니다. 그럼 2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2베타 제곱. 이거 왠지 2로 묶고 싶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 다음에 5알파 베타. 자, 여기 옆에다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구해놓을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죠. 얼마요? 그러면은 16 빼기 2니까 14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14에다가 더하기 알파 베타 1이었으니까 그냥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8 더하기 5니까 얼마예요? 33 이렇게 나와버리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 2차 방정식 구하는 거였죠. 합이 12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12x 곱은 33이니까 더하기 33은 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둘이 또 더해요. 합. 자, 둘이 더한다고 생각해보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있고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4 더하기 1분의 4 이렇게 되니까 18이 되겠네요. 자, 둘이 곱합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자, 분배해 볼게요. 일단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이랑 알파분의 1 더하면 그냥 알파 되겠죠. 그
그 다음은 그냥 베타 될 거고요. 알파 베타분의 1 되겠네요. 얘도 계산해보면요.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4 더하기 1분의 1이라서 1. 그래서 더하면 6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최종 답은 x제곱에 마이너스 18x 더하기 6은 0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제 12번이에요.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부터 구해놔요. 2.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4 되시나요? 자, 1번 합 3알파 더하기 3베타예요. 3으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되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니까 3이 6 되겠죠. 곱 9 알파 베타. 알파 베타 4죠. 지금 9, 4, 36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6은 0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2번 2알파 더하기 1 2베타 더하기 1 더해볼게요. 그러면은 2로 묶으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되고요. 그 다음에 1 두 개 있으니까 또 2 이렇게 되겠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4 더하기 2니까 6 나와요. 자, 둘이 곱합니다. 이렇게 분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4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2베타니까 2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자, 그러면은 알파 베타가 4니까 16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니까 4 더하기 1 하면은 21 나오네요. 자, 그러므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1은 0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자, 두근의 합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에요.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죠. 계산해보면은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 나오고요. 자, 둘이 곱합니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거는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16 되겠죠. 그래서 x제곱에 더하기 4x 더하기 16은 0이다. 끝났습니다. 자, 4번. 자, 요거 조금 요거 내려올게요. 옆에다가 써놓고. 자, 4번. 두근의 합.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2 두 번 더하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한 거 얼마였죠? 아까 3번에서 여기 마이너스 4라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4다 구해놨죠? 옆에다 써놓을게요. 마이너스 4. 자, 요거 이용하면요. 마이너스 4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둘이 곱합니다. 얘네를 이렇게 분배한다고 생각해보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알파 베타는 4니까 16, 제곱 더하기 제곱이 마이너스 4 더하기 1 하면은 얼마야? 13인가요? 자, 그러면 x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13은 0이다. 끝입니다. 5번 두근의 합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니까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3 곱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은 8 빼기 얼마야? 24 하면은 마이너스 16 나오겠네요. 합은 마이너스 16이고요. 자, 곱은요.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죠. 그러면 알파 베타의 세제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4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야? 64가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6x 더하기 64는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합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해요. 그럼 2 더하기 4니까 6 나오겠죠. 자, 곱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 곱합니다. 그럼 8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은 0이다.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문제가 좀 많아요. 그대로 갖고 가서 자, 7번 합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통분하란 얘기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럼 4분의 2니까 2분의 1 되겠죠. 자, 곱은요. 알파 베타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4분의 1. 자, 그러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4분의 1은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조금 더 센스 있게 답을 쓰려면은 이 분수 형태를 이제 없애주는 거죠. 4를 곱해서 4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 정석 답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쓰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8번. 자, 두근의 합 구해볼게요. 합.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자, 그럼 2 더하기 얼마예요? 4분의 2 되나요?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곱. 이렇게 둘이 곱해서 분배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알파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2 나오고요. 알파 베타분의 1 나와요. 그래서 4 더하기 2 더하기 4분의 1 나와요. 그러면 4분의 25가 되겠죠. 자, 답을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더하기 4분의 25는 0이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 곱해서 4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는 0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이제 정석에 있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마지막 9번이에요. 자, 두근의 합. 통분해서 써보면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되죠. 자,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두근의 곱.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1 나오겠죠. 그래서 x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문제수가 많았죠. 다음 기본 문제 7번 볼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일 때 두 근과 m의 값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여기도 두 근을 내가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더 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m 더하기 4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3-2m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을 어떻게 적절히 조합을 해서 m을 구하는 거거든요. 알파랑 베타도 구해야 되고요. 먼저 내가 m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야. 연립을 할 건데 그러면은 첫 번째 식에다가 2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2m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마이너스 2m하고 2m은 없어지니까 11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얘를 내가 억지로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앞에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앞에 하나 알파 여기 하나 베타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 나오죠. 그 다음에 2알파가 나와야 되니까 알파랑 여기 플러스 2가 있어야지 2알파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베타랑 플러스 2로 곱해야지 2베타가 나와요. 이렇게 일단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전개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까지 똑같은데 여기 뭐가 더 나와요? 4가 더 나오죠. 필요 없는 4가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11이 원래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똑같이 4를 더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오른쪽은 15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이 완성이 돼야 돼요. 됐나요? 자, 근데 알파랑 베타가 모두 양의 정수예요. 양의 정수. 자연수란 얘기죠. 그럼 곱해서 15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1, 15, 3, 5 또는 뭐 5, 3, 15, 1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내가 그냥 알파랑 베타랑 어차피 대소관계만 조금 다른 거니까 그냥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해봐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는 알파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음수니까. 자, 두 번째 경우. 이때 알파 뭐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돼요. 베타는 3 나와야 돼요. 그럼 양의 정수 맞죠? 그래서 두 근이 답을 써볼게요. 두 근은 1하고 3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m을 구하라 그랬죠. 알파랑 베타를 여기 아무데나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죠. 지금 4는 m 더하기 4예요. 그러니까 m은 얼마다? 0이다. 또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방법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유제 13번으로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두 근이 알파 베타예요. 모두 양의 정수예요.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는 m 플러스 1 알파 베타는 m 플러스 3 이거는 뭐 곱하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빼버리면 되겠죠. 근데 내가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알파 베타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되겠죠. m 플러스 3에서 m 플러스 1을 빼니까 2 이렇게 남아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알파 여기 하나 베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2 이렇게 있었죠. 근데 우리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만들려면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수항이 플러스 1이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도 1을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은 최종적으로는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곱해서 3인 거는 제가 뭐 알파랑 베타 중에 누가 더 크다 요거 정하면 되니까 여기가 1, 3 또는 3, 1 이렇게 있죠. 하나만 해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알파는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와야 되고 베타는 4가 나와야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3, 1로 했으면 여기가 4, 여기가 2 이렇게 나와서 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4 더하기 16이니까 최종 답은 20이다. 기본 문제 9번 볼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두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m의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두 근이 모두 양수, 2번 보면 두 근이 모두 음수, 음양,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각각 문제마다 조건이 다 달라요. 일단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요. 두 근이 존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근이 같은 근일 수도 있고 다른 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실근을 가진다는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1번 먼저 볼게요. 판별식. 자, 4분의 d 쓰시면 되겠죠. m-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m-3 이렇게 될 거예요. 전개해보면 m제곱 마이너스 2m에 플러스 m이니까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요거 인수분해 하면은 m-2, m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우리 2차 부등식 푸는 방법 앞에서 알려드렸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양 옆으로 간다 그랬어요. m이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큰 수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조건. 두 근이 모두 양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하고 m-1 이렇게 될 건데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커야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m-1이 0보다 작다니까 m은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이번엔 두 근의 곱이에요. 알파 베타예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m 플러스 3인데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m은 3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을 했잖아요. 첫 번째 판별식에서 이렇게 범위 나왔었고요. 두 번째 두 근의 합, 세 번째는 두 근의 곱.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 그러니까 바로 암산으로 하기 힘들면은 그리세요.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두 번째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또는이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겹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니까요. 1은 뭐 이쯤 있겠죠. 1보다 작다니까 왼쪽으로 가고요. 3보다 작다니까 또 3에서 왼쪽으로 가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조건이 3개였잖아요. 화살표 3개가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최종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제 괄호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인데요. 첫 번째, 판별식. 이거 똑같아요. 1번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갖고 올게요. 자,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어쨌든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m은 마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두 근의 합, 음수 더하기 음수는요.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면은 요 마이너스 2 곱하기 m-1 요건 똑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음수랑 음수를 더했기 때문에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m-1이 0보다 크니까 m은 1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겠죠. 세 번째, 두 근의 곱입니다. 두 근의 곱. 마이너스 m 플러스 3인데 생각해보세요. 음수 곱하기 음수도 어쨌든 양수돼야 되죠. 0보다 커져야 돼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m은 3보다 작다. 그럼 우리 또 보세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에서 뭐만 달라졌어요? 두 번째 조건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그렸을 때 수직선을 그렸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바뀐 거예요. 1보다 작다가 아니고 1보다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보다 작다. 여긴 또 똑같아요. 이렇게 왼쪽으로. 그럼 조건이 3개니까 3가지 화살표가 다 있는 부분이 하나, 둘, 3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의 최종 답은요. 2보다 크거나 같고 m이 3보다 작다. 이렇게 최종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3번은 서로 다른 부호잖아요. 부호가 달라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럼 당연히 두 근이 같을 수는 없겠죠. 다른 두 근이 될 거고요. 그래서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두 근의 합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데 둘이 더해서 항상 플러스다, 항상 마이너스다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근의 합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m 더하기 3이었는데 음수, 양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곱하면은 음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m은 3보다 크다. 이렇게 한 가지만 해주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근이 모두 양수, 모두 음수 뭐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조건이 많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유제로. 자, 2차 방정식이 있고요. 1번,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일단 첫 번째 판별식 4분의 d 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자, 인수분해하면 a-2, a 더하기 1이고요. 두 근이기 때문에 어쨌든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일단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두 근의 합입니다. 두 근의 합은 2a죠.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0보다 커져야 돼요. 그러므로 a는 0보다 크다. 세 번째, 두 근의 곱, 알파, 베타예요. a 플러스 2인데요. 곱도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죠.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그래서 그려보면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려볼게요. 0보다 크다. 0은 뭐 이 사이에 있겠죠?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오른쪽. 자, 그럼 세 개가 다 겹치는 부분 어디예요? 이쪽이죠. 이쪽. 그래서 1번 답은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두 근이 모두 음수.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똑같고 첫 번째, 세 번째는 똑같고 이 두 근의 합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0보다 작다. 그래서 그려볼게요. 이것도. 자, 1번에서 했던 거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왼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세 번째,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죠. 요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화살표가 다 겹치는 부분이 이만큼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요. 두 근의 곱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두 근의 곱은 a 더하기 2인데 0보다 작아야 되겠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기본 문제인데요. 방금 했던 거의 응용 버전이에요. 자, 일단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1번, 2번 둘 다 보세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그럼 우리 두 근의 곱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뒤에 조금 더 이제 붙었네요. 조건이. 자, 1번 볼게요. 일단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알파, 베타 해주시면 돼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 더하기 3인데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a는 3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하나 나오고요. 이제 뒤에를 읽어보세요.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럼 이건 뭘 알려주는 거냐면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하고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인데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둘이 더했을 때 양수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곱하시고 인수분해 하시면요. a 마이너스 4, a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3보다 크다. 오른쪽이고요.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조건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화살표 두 개 겹치는 부분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답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가 이제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첫 번째, 알파, 베타 0보다 작다 해야 되겠죠. 1번이랑 똑같아요. a는 3보다 크다. 자, 두 번째, 두 근의 절대값이 같대요. 그러면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자, 두 번째, 두근의 절대값이 같대요.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돼야 돼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이 같으니까 0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똑같이 이 마이너스 하시고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인데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우리 여기 인수분해 해놨죠? a 마이너스 4, a 더하기 3은 이제 등호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또는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 3보다 큰데 마3 또는 4래요. 그럼 해당하는 a 값은 뭐예요? a는 4만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제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이래요. 지금 첫 번째 알파 베타 두근의 곱 a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a제곱이 4보다 작은 거니까 우리 제곱에서 4 나오는 수는 뿔마 2잖아요. 근데 a제곱이 작기 때문에 a를 가운데 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양의 실근보다 크다. 그럼 이번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마이너스 하고 a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음의 실근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건 0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로 바뀌고요. a제곱이 1보다 크다예요. a제곱이 크기 때문에 작은 거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에서 공통 범위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세요. 자, 먼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마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 그럼 화살표 두 개 겹치는 부분이 한 군데 있고 두 군데 있죠. 두 군데를 다 써주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